네, 안녕하세요. 요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남아있는 5단원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5.2, 5.3에서는 채권의 서플라이와 디맨드를 가지고 어떤 요인들이 바뀌었을 때 이퀄리브리엄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5.4, 5.5로 넘어와서는 이제 머니, 즉, 그러니까 캐시, 돈을 가지고 돈을 통해서 어떤 요인들이 바뀌었을 때 마찬가지로 인터레스트 레이트, 균형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5.4에서 이렇게 돈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은 케인지안 모델에서 지금 가져온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머니 혹은 채권 이렇게 두 가지 부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딱 두 개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체 이코노미가 좌측에 본드의 서플라이 플러스 머니의 서플라이는 결국 본드의 디맨드 플러스 머니의 디맨드와 같을 것이고 이것을 본드는 본드끼리, 머니는 머니끼리 리어레인지를 하면 왼편의 본드 서플라이 빼기 본드 디맨드는 오른편에 머니 서플라이 빼기 머니 디맨드와 같다. 즉, 이것을 아까처럼 채권에 대해서 어떤 요인들이 바뀌었을 때 채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변화에 의해서 균형 이자율이 어떻게 바뀌는 것을 살펴보는 거든지 아니면 요번 우리가 5.4, 5.5를 통해서 머니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머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때문에 머니의 서플라이와 디맨드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균형 인터레스트 레이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나 두 개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여기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증가하면 캐시 그러니까 화폐 지금 그 돈 지폐로 가지고 있어 봐야 지금 아니 이자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소한 은행에 저금을 하던가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던가 하겠죠. 그러니까 머니에 대한 디맨디드 퀀티티 디맨디드는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왼편으로 여기는 왼편이 아니라 네 퀀티티 디맨디드 오브 머니가 디크리즈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피겨 8번을 통해서 보면 여기와 같은 부분은 지금 액세스 서플라이가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초과 공급, 머니가 초과 공급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반대로 요, 요 밑에의 경우에서는 지금 초과 수요, 액세스 디맨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균형으로 I는 15%로 오르는 요 균형을 찾아가게 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머니에 대해서 디맨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인컴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디맨드 커브를 오른편으로 머니의 디맨드 커브를 오른편으로 쉬프트 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인컴이나 프라이스 레벨 같은 것들이 머니와 관계가, 그러니까 머니 자체가 아닌 다른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인컴의 디맨드 커브를 I의 오른편으로 시프트 시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프라이스 레벨이 증가하게 되면 그냥 물가가 다 올랐어. 그러면 이전에 비해서 동일한 물건을 내가 더 비싼 값어치를 줘야 돈을 줘야 내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돈이 더 필요한 상태가 되니까 머니의 디맨드 커브가 오른편으로 쉬프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니의 서플라이 커브를 살펴보면 여기서는 머니의 서플라이가 오로지 중앙은행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시중에 늘리면 머니 서플라이가 늘어나는 거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이기로 하면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가 머니 서플라이를 늘리기로 하면 머니의 서플라이 커브가 오른편으로 쉬프트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 배운 5.4, 5.5 부분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서머리 테이블 4번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 인컴 혹은 프라이스 레벨이 바뀌게 되면 여기 지금 인컴이 증가하거나 혹은 프라이스 레벨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디맨드 커브 자체가 오른편으로 시프트를 하게 되고 균형 이자율은 I1에서 I2로 오르게 된다. 여기서 MS가 이렇게 완전 인일래스틱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의해서 완벽하게 통제가 되고 있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아예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피겨 10번 이어지는 부분은 머니 서플라이 측면에서 중앙은행이 이전 대비 이전에 보다 더 머니 서플라이를 늘리게 되면 이렇게 I1이었던 균형 이자율이 I2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는 앞에서는 센트럴뱅크가 머니 서플라이를 늘리게 되면 뭐 이자율이 어떻게 된다라고 그냥 그렇게 딱 머니 서플라이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면 이자율 어떻게 된다. 다른 것들은 변하지 않은 채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가 실제를 봤더니 머니 서플라이를 증가시키면 이자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자율이 이게 예상하는 거랑 다르게 움직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이 요거였는데 프라이스 레벨이 계속 증가하는 동안에만 expected inflation이 효과를 내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전에 밀턴 프리드만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머니 서플라이를 증가시키면 인터레스트 레이트 낮아질 것이다로 밀턴 프리드만이 살펴보았더니 머니 서플라이 증가시키면 인컴 이펙트에도 영향 미치고 프라이스 레벨에도 영향 미치고 expected inflation 이펙트에도 영향을 미치고 해서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증가할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 것이 바로 피겨 11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 1번, 2번, 3번 시나리오를 살펴보았었죠. 여기 liquidity effect, income effect, price level effect, expected inflation effect가 누가 먼저 그리고 어떠한 것이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서 1번 시나리오처럼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요 수준이었던 것이 최종적으로는 요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2번, 3번 시나리오처럼 요 인터레스트가 이렇게 오를 수도 요 인터레스트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가 실제로는 세트리스 파리부스가 성립하지 않을 때 이런 복잡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5단원에서 뒷부분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는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